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이 차선 도로에서 우측으로 400m 정도 더 이동해야 되고요. 여기에 도로폭은 4m 정도는 돼 보입니다.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시내에서 13분 정도 온 것 같고요. 주위 환경은 괜찮아 보입니다. 도로 상태도 괜찮고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고요.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190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ALC 블록 구조고요. 싱글 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의 용도는 단독주택, 면적은 23.9평이고요. 2층의 용도도 단독주택, 면적은 11.6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35.5평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6년도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뒤쪽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3.6평이 있습니다.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로의 폭은 4m는 돼 보이고요. 진입로의 폭도 4m는 돼 보입니다. 경사는 조금 있어 보이고요. 이 지역은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건물의 앞쪽 모습이고요. 밑에 땅과 물건지와 고저차는 3m 정도 납니다. 물건지가 3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의 좌측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지입니다. 주차는 여기와 여기에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물건지에서 바라보면 이런 풍광이 나옵니다. (2층에는) 테라스 공간이 널찍하게 있고요. 난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고요. 이중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텃밭 공간은 따로 없어 보이는데요. 저쪽에 텃밭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옆쪽 모습이고요. (2층에는) 테라스 공간이 널찍합니다. 이 구조물은 지하수 관정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이는 부분이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이고요. 면적은 3.6평입니다.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밑에 땅과 고저차는 3m 정도 납니다. 건물의 옆쪽 모습이고요. 전투기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소음은 있고요. 대지의 뒤쪽 경계 부분에는 석축 공사가 되어 있고요. 석축의 높이는 2m 정도 됩니다. 위에 땅과 고저차도 3m 정도 나고요. 연통이 있는 걸로 보아 보일러실로 보여지고요. 저 부분은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입니다. 면적은 3.6평이고요. 이중 창호입니다. 건물 뒤쪽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왔습니다. 2층에는 테라스 공간이 널찍하게 있고요.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이 보이고요. 이 2층의 뒤쪽 모습입니다. 지붕 마감은 이렇고요. 지하수 관정이 보이고요. 텃밭은 따로 없는데요. 저쪽에다가 텃밭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위는 전원주택들이 있고요.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54,676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매각기일은 2021년 7월 20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위로는 서산시청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태안군, 우측으로는 당진시가 있고요. 아산시와 천안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서해안고속도로 해미 IC와 직선거리는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서산시청과 직선거리는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기본 이상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4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인근은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 동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적 경계를 살펴보게 되면 물건지는 총 4필지고요. 2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요. 2필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와 2필지는 지목이 대지고요. 요 필지와 요 필지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 지분이고요.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와 토지 지분이고요.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7천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4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4필지 중에 2필지는 지목이 되고요. 대지의 면적은 약 181평입니다. 나머지 2필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요. 도로의 면적은 약 9평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자는 아닙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요 도로에 대해서 지분이 9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블록 구조, 싱글 지붕이라고 되어 있고요. 1층의 용도는 단독주택, 방 2개와 주방, 거실, 욕실, 화장실 하나 등이 있습니다. 면적은 23.9평이고요. 2층의 용도도 단독주택, 방 하나와 거실, 욕실, 화장실 하나 등이 있습니다. 면적은 11.6평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35.5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도고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1층의 평면도와 2층의 평면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1층에는 방 2개와 주방, 거실이 있고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는 방 하나와 거실,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이고요. 단층에 판넬 쪽, 판넬 지붕, 다용도실, 기타가 있습니다. 면적은 3.6평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평면도를 보면 제시의 건물, 기역, 다용도실, 기타는 여기입니다. 건물 뒤쪽에 다용도실은 여기고요. 기타, 보일러실은 여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토지의 면적은 190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39.2평입니다. 권리 분석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보면 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개입니다.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밑으로 보면 해당 사항 없고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지상에 지하수 관정이 소지하는데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하수 개발 신고는 되어 있으나 완료 신고는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 5번은 토지, 3번과 4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집은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현재 소유자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우선 매수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전부 다 매각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봤는데요.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 요부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개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입니다.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토지도 같습니다. 소유자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2분의 1 지분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임차인은 2명입니다. 요분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2분의 1 지분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아닙니다. 이분은 전입일자가 2018년도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년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 보이는데요. 요분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있습니다. 전문가 멘트를 보면 요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없으나 요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의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권리 분석한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하자는 없었죠. 그런데 깊게 보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가 어떤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땅지통의 판단은 이러한 권리 관계를 보면 임대차 관계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입찰하실 분은 현장을 방문하셔서 임대차 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권리신고 접수한 내역은 없습니다.